다음 질문.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자꾸 줄까요? 이런 질문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준다. 사실은 많이 겪는 일이죠. 우리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도라이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가까우니까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이번에 시험 잘 보고 싶어요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가 너는 시험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주인데 네가 시험이 되겠어? 상처받겠지. 나랑 가깝고 하이드가 이렇게 해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공부 안 했잖아 이렇게 해서 한번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랑 저랑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에이 너는 시험 글렀다, 너는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아, 넌 그냥 톤이 시험 떨어질 톤이야, 이렇게 말하는 도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근데 이것도 사주력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런 관점을 접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자연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개념이 없죠. 자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한 거고 그냥 소멸하는 거지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아. 나무한테 너는 왜 태어났니? 라고 물어봤자 그냥 허공에 메아리만 될 뿐이다. 나무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잘려나가는지 알겠어요? 자기가 무슨 어떻게 좋은 어떤 목재가 돼서 무슨 가구가 만들어질지 알겠냐고 그냥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상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상극한다예요. 상생이 우선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나랑 분리된 존재로 인식을 처음부터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난 하이드, 너는 주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있을 거죠. 나한테 의미 있는 게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버거킹 햄버거랑 어머니가 시험에 이렇게 잘 보고 오라고 손수 싸주신 햄버거랑은 다르잖아요. 나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요. 덜 중요한 것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내 거냐 아니냐라는 상극이 우선하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상극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면 대표적인 상극을 하는 글자가 식신이랑 상관이 되죠. 보통 우리가 식상이라는 걸 표현한다라고 해요.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거죠. 일간이 식상에게 어떤 에너지를 줘서 이 식상이 동작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면을 통해 나온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결과로서 어떤 걸 하는데 식상이라는 애는 관성에게 기록을 남겨요. 상관경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 안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그것이 표현이 되는 기운이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른 질문에서 설명을 할 때 상관견관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어떤 내가 글자를 썼으면 상극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김도비 바보, 이거 상극입니다. 이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식상이 강한 사람이 표현력이 좋다, 말을 잘한다, 예술적인 재능을 가졌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옛날 분들은 여자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 남편이 관성이기 때문에 상극을 하니까 남편을 상처 준다, 남편이 빨리 죽는다, 남편의 성공을 방해하는, 집안에 들이면 안 될 여자다, 상관경관녀 넌 아웃,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현대 명리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죠. 그럼 상관경관 하면 다 남편 죽고 이렇게 됐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내가 식상이 있냐 없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또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 궁입니다. 궁으로는. 그래서 내 뿌리가 일지에 깊이 박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랑 같은 오행이 일지에 있다, 내 배우자 궁에 나랑 같은 오행이 있다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나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거예요, 걔는. 이걸 사주에서는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당연히 나처럼 생각하겠지? 이건 상식 아닌가?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나? 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극이죠. 왜냐면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서로 뭔가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당연하겠지. 대답도 안 해, 리액션도 없어. 자연스러운 관계처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 당연한 게 없잖아요.
자연은 당연하게 상생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는 상극이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카톡 보내면 읽고 답장이 있어야 되지. 카톡 보냈는데 읽고 응 읽었어 끝 일십이잖아요. 그 관계가 상생은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자기 생각일 뿐인 거지 상대방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실망을 크게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막 자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 그런 게 이제 간여지동 같은 형태죠. 그러면 이 간여지동인 사람도 상대방한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데 어떤 행동과 상처예요? 당연한 것처럼 대하는 걸로 상대방을 상처 주는 거죠. 방식이. 그리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너는 못해?가 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되니까 나는 너에게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너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 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 수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이 말과 행동으로 또 나와서 상대방한테 어떤 종류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죠. 사주에서 인성이 약하거나 없거나 한 경우들, 마찬가지로 일간이 너무 강한 경우 같은 경우도 내 감정이 왜곡되어 전달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게 내 배우자 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강하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니까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싶지만 뭐 말은 삐딱하게 나온다든지,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데 아닌 척 한다든지, 분명 화가 났는데 나 화 안 났어, 나 안 삐졌어 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일간이 강해도 인성의 생을 못 받고 인성이 약해도 일간의 생을 못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리액션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는 어떤 자존심을 긁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걸로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막 옷을 되게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쁘게 입고 왔는데 나 이쁘냐고 물어봤는데 응 안 이쁜데, 응 별론 것 같아, 응 살찐 것 같아, 뭐 이런 방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가 사주에서 인성이 취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인성이 취약하는 건 여러 요소가 있는데 내가 인성의 생조를 받지 못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보통 인성이 약한 분들이 상대방이랑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가 이상하게 좀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좀 떨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나한테 갑자기 막 과민 반응하고 막 급발진하고 지랄병 나는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상대방 성향 문제가 아니라 내 구조 때문에 나오는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나 이뻐라고 물어보면 너 너무 이쁘고 이게 그냥 최고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존감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 이뻐 하면 아닌데? 면 처음엔 타격이 없잖아. 이걸 10년간 만나가지고 계속 10년 동안 한 거야. 별론 것 같아, 맛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밥 차려주고 했는데 그냥 국이 짜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이 사람이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지랄병을 떨어. 근데 난 왜 그런지 모르잖아,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인성이 약한 여자분들이시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케이스로 가면 남자분들이 좀 폭력적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 인성이 취약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은 이건 내 구조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긁은 포인트가 있기는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물론 어떤 보이지 않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분명히 실수나 잘못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와 별개로 사주에서 특정 글자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감정이 왜곡되어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성이 없으면 사랑을 못 주나요? 사랑을 못 받나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형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 자 이게 너무 고마워, 너무 예뻐도 잘 못하고 그대로 내가 받거나 하는 것도 어색하게 받는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일간에게 생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로 계속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건 내가 인지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인정할 때 이게 좀 개선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